이제 오늘 할 게 화일간의 식신상관, 병정화의 식신상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주제로 이제 오늘 라이브를 할 건데, 병화하고 정화의 식상을 보는 건데, 병화하고 정화의 식상은 토이죠, 토. 결국에 우리가 이제 화생토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오행에서 화생토가 뭐냐? 화를 뭐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을 겁니다. 얘는 에너지를 둘로 나눠라. 빛하고 열로 나눠라. 이렇게 나누어야 통변의 디테일, 그 명을 해석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이 생기고 그 디테일이 생겨야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빛과 열, 빛이 토를 만났다. 열이 토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우리가 빛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빛. 자, 빛의 특징. 이거는 널리 퍼진다. 또는 이제 뻗어나간다. 이런 이제 그냥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빛을 볼 때는요. 멀리 뻗어나가고 퍼지고 뭐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혀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겠죠. 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빛이 토를 만났다 이거예요, 토. 자, 그럼 토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널리 퍼지는 거, 어디까지 퍼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태양은 엄청나게 멀리까지 뻗어나가겠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태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을 다 환하게 밝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꾸 흔들리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나게 멀리 뻗어나간다 이거죠. 물론 이제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멀리 뻗어나갈 거고요. 밝지 않더라도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는 엄청나게 멀리 뻗어나가죠. 자, 그러면 빛은 한정되지 않고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토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뻗어나가는 이 범위가 제한돼요. 제한시킨다. 그래서 토가 물론 목이나 금이나 수에 이렇게 적용될 때마다 작용이 다 달라지겠지만은 적어도 화라는 빛에 작용될 때는요. 빛이 뻗어나가는 또는 비추는 영역이 제한된다. 그래서 화일간의 식상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은요. 그 화일간의 영역을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화일간, 정화일간이든 병화일간이든 토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 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파장이 일정한 영역에 제한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무토하고 기토하고 이렇게 화를 봤을 때 그래도 진술충미, 토는 또 지지에는 4개씩이나 있어가지고 그 진술충미가 병정화에 적용될 때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핵심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역 제한. 빛이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일정한 영역만 비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화일간에 식상이 없는 사람들, 토가 없는 사람들은 빛이 무제한으로 뻗어 나가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맞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화일간이 식상이 없다. 식상이 없어서 토가 어디까지 비추세요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종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종잡기 어렵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이런 겁니다. 그냥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 어떤 특정한 과를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디자인 과를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토가 있는 화일관들은요. 웬만하면 내가 그 마당에서 놀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패션 디자인과를 나왔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뜬금없이 취직을 뭐 행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회계나 세무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상을 보는 것은요. 그 화일관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안정적인 마당을 형성해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부터 한번 들여다 볼 거예요. 자, 정화일관이 무토를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자, 무토의 특징은요. 화를 보호한다. 또는 화의 에너지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본질을 흩뜨리지 않는다. 이거는
굳이 정화가 아니라 병화든 정화든 어떤 화를 보더라도요. 이 무토는 그 화를 안으로 수렴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수렴을 하면서 화를 흩뜨려뜨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비치거나 열이거나 라고 할 때 이 빛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을 소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소모가 되면은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열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 줄어들어서 정화가 만약에 열을 쓰는 사주다 이러면은 열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온도가 도달하지 않아서 끝까지 가기 힘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적어도 무토만큼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존을 하려고 한다. 대신에 이제 그 화생토는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그 보존을 시키고 이걸 원형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무토가 그래도 생은 생이에요. 설기는 된다 이거죠. 일정 부분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최대한 그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상관으로 작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상관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상관은 견관하니까 관에 부딪히고 싸움꾼이고 말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시죠. 자, 근데 이 상관은요, 자기 방어적 형태의 상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나대는 것 같고 톡톡 튀는 것 같고 말 안 듣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관의 이미지는. 근데 정화의 상관을 쓰는 사람, 정화의 무토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게 나대지 않는다. 튀지 않는다. 오히려 굉장히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말이 없기도 해요. 그게 정화일간의 무토 상관이에요. 근데 이 무토가 왜 그러느냐? 정화를 보존한다니까요. 보존. 본질을 흩뜨리지 않는 보호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관을 통해서 일간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방어적 형태의 상관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대는 게 아니라요. 저놈으로부터 혹은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할 때 상관적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기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관은 토극 수를 하잖아요. 임수든, 개수든, 관살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무토가 그럼 뭐로부터 자기 방어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관살로부터 나를 방어하려는 기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관이 와도 무게합을 해서 잘 보호를 하고요. 임수가 와도 무토가 뭐 이렇게 막아서죠. 그러다 보니까 정화무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관의 에너지와 다르겠다. 그런 상관의 흉성, 나쁜 것 이런 것들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상관을 쓸 때는요. 아무 때나 자기 성향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상관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 벌어져야만 나 상관이요 하고 드러내는 게 정화의 무토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그 정화 무토를 볼 때는요, 이 사람이 진짜 상관인가 싶을 정도로 식신처럼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병화가 무토라는 식신을 받죠. 자,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물상으로 얘기하면 얘는 산 같은 거라면서요, 산. 높은 산. 네, 무토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얘는 기본 일반적으로는 빛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산에 걸렸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빛이 산에 걸렸네. 물상적으로 그렇게 보자고요. 빛이 우리가 해가 떠도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버리게 되면은 거기로 산으로부터 그늘이 져가지고 태양이 안 들어오죠, 안으로.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병화일간이 무토를 만나게 되는 순간 내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제한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식신이 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는 거고요. 월에 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인지하는 게 우리 동네 정도 수준으로 제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왜 있냐라고 한다면은 빛이 만약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아 버리게 되면은요. 그 어디에서도 나를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토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존재감이 떨어진다고요. 화해관이 만약에 토가 없으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무력함을 느껴요. 이렇게 다 자아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일정 부분 제한이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비춰줘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돼요. 자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화가 토를 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토에 의해서 화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 유지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겠죠, 당연히. 영역에 대한 유지를 하고 이런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병화의 인생은 종잡을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요, 그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게 만드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토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병화이고 정화인데 무토가 뭔지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은 2018년 무술년을 떠올리시면 돼요. 토가 굉장히 두터워졌을 때예요. 이때는 아무리 이 무토가 빛을 흐리지 않고 열을 보존한다고 해도요, 빛과 열이 다 문제가 생기는, 너무 토가 강해서 빛은 어두워지고 그런 운이었기 때문에요. 그때를 떠올리시면 아, 무토가 이런 역할이구나. 만약에 화일간에 식상이 없다. 그럼 무술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돼요. 무술년에 틀림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기토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정화가 있어요. 자, 기토는요, 화를 끌어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끌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빛은 어두워진다. 열은 온도가 내려간다. 이게 이제 기토가 화를 만났을 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토는, 그러니까 무토의 정화는요, 약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물상이 뚝배기예요, 뚝배기. 뚝배기 특징은요, 열이 보존되죠. 오래 가잖아요. 이게 바로 정화하고 무토의 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토 같은 경우는 진흙 같은 거예요, 진흙. 진흙 같은 거라서 정화를 끌어들이면요, 오히려 정화의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토는 그 열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잘 안 뜨거워진다고요. 그래서 소모가 돼요. 에너지를 빼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식신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식신을 보면은 이제 뭐 제사를 한다고 하죠. 편관을 보면은. 편관을 보면 제사라고, 뭐 정관을 봐도 뭐 관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관살에 대항하는 힘은 기토보다는 무토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기토는 오히려 정화를 어둡게 하고 열을 소모시키고, 그리고 수를 봤을 때 적극적으로 토국수하는 힘도 무토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정화가 제일 평범함이라는 단어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집어서 공부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열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 식신을 보게 되면은. 조금 돌아서 가는 형태.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조금 시간이 됐든 거리가 됐든 뭔가를 좀 돌아서 가는 형태의 인생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목이 중간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이런 열과 빛의 온도를 유지하는, 목생화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주고 목극토해서 소모시키는 것을 조금 제어를 해줘야죠. 그래서 정화와 기토가 있는 분들은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성이잖아요. 부모복이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과연 지원을 잘 해주었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서 다 했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조금 갈릴 수 있어요. 초기 조건에서 그렇게 갈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목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가지죠. 근데 이 목이 없으면요, 쉽지 않게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토가 있게 되면 의사가 아니라 수의 이렇게 간다니까요. 약간 틀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돼야 되는데 막 한의사 막 이런 거 된다니까요. 살짝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원했던 목표는 저건데 살짝 옆에 있는 목표로 가진 거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되려고 했는데 검찰 공무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러느냐? 원래 정화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소모됐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내가 원하는 직업군에서 살짝 옆으로 가지는 그런 형태의 인생이 된다. 평범하게 가지지 않는다. 목적한 대로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잘 가진다는 거죠. 자, 병화가 기토가 있게 되면요. 이거는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자라온 환경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돼요. 여기가 이제 그 비옥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만 봤을 때는 여기 뭔가 기르는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게 된다. 만약 기르는 환경이 좋아서 생산성이 좋아진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부정적이게 되면요. 쉽게 하려고 한다. 뭐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 직업을 빨리 갈 수 있는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관이기 때문에요. 네, 상관이기 때문에 사주에 이렇게 병화가 상관을 보게 되고 여기서 재까지 보게 되면은 당장 즉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목이 있어가지고 상관을 잘 조절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지만은 가장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빠르고 쉽게 뭔가 돈이 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직업군으로 연결되기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금을 보느냐 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갈리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한다면 인내하고 내가 참아서 상관을 쓰는 거를 조절해서 어떤 자기가 공부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금을 보면 그냥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지지가 되겠죠, 지지. 지지는 진술충미가 있어가지고, 진부터 볼까요, 진? 자, 진은 이게 천간으로 올라오면 무토가 되지만은, 지지에만 있을 때는 무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 무토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네, 지지 무토가 아니에요. 얘는 진토예요. 무토하고 진토는 완전히 별개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정화가 있어요. 이거 상관이 되겠죠. 자, 아까 무토가 상관일 때는요. 이거는 오히려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방어적 상관이기 때문에 나를 방어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진토잖아요. 진 옆에는 인묘라고 하는 인묘진이라고 하는 그리고 뒤로는 사오미라고 하는 그 사이에 껴있는 토란 말이에요. 얘는 습토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토예요. 목에서 화로 변화하는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습토이다 보니까 화를 설기하죠. 화를 끌어들인다. 화 입장에서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엔 이 상관이 끌고 가요. 자, 그러면 이 상관이 안 그래도 그러니까 상관의 특징은 그거예요. 일간인 나와 상관없이 얘가 일간의 에너지를 지 멋대로 막 분출시킨단 말이에요.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상관은 그렇게 안 놔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상관이 그런데 진토가 그걸 더 증폭시켰죠. 그래서 이 상관은 재화하지 못하면 얘는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대부분 사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요? 말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구설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상관 같은 거예요. 정화일간이 진토가 있다. 오리지널 구설에 휘말리는 상관이에요. 말 실수하는 상관이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게 막 퍼져가지고 나한테 다시 비수가 돼서 돌아오죠. 우리가 뭐 작정하고 이 사람한테 잘못되라 이러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크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런 상관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진이 화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화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도 말이 저절로 나와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반드시 목이 있어야 이런 사건 사고를 불러오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참는다예요. 참는다 이거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실수하고 앞서 나가고 막 그런 아이를 본다 그러면은 충고하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얘기해라.
네가 그렇게 막 생각 없이 말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이런 인성이 없으면은 속이의 경일기가 되는 거죠. 아니, 얘 사주에 인성이 없어서 말실수를 닦고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운에서 오면 저절로 고쳐진다. 그래서 이 진토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상관이 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병화일간이 진토를 봐가지고 병화한테 진토는 식신이니까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식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가십이에요, 가십. 가십의 발다. 정치, 연애,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문, 이런 거에 굉장히 밝은. 옆집에 그 마누라가 맞은편 남편하고 바람났잖아. 뭐 이런 얘기. 물론 상관처럼 파급력이 막 엄청 크지는 않은데요. 그런 거에 일정 부분 밝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진토에 막 화들이 다 나쁜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의 장점은 식신이라는 거죠. 진토가 부드럽잖아요. 특징이. 부드럽고 식신이기 때문에 이게 품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를 품어요? 사람을 품을 줄 안다. 네, 사람을 품을 줄 알기 때문에 남자라면 부성애가 있고요. 병화하고 진토가 있다 그러면은 여자라면은 모성애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가십이 밝게 되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식신이기 때문에요. 이 가십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뭐 동네 패치라던가 가족, 가정사라던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상관 정도 돼야 확 퍼지게 되어 있어요. 상관 정도 돼야 저 멀리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까지 아는 거죠. 아니, 병진일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더 관심이 많아요, 병진은. 근데 정화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멀리서 일어난 것까지 관심이 가지죠. 그래서 진토는 이게 식신이든 상관이든 화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식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술토는 상당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형태의 식신이에요. 그래서 뭐 정화한테는 이게 이제 상관이 되겠죠. 가장 조용하다. 필요한 말만 한다. 이게 술토라고 하는 게요. 인오술이라고 하는 화의 고지예요. 이 화의 창고 같은 거예요. 술토는. 화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정화일간이 술토 상관을 보면은 진토랑은 너무 달라요. 진토는 막 상관을 끌어내가지고 정말 상관처럼 막 사건, 사고, 구설을 일으키는데 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술토가 천간의 무토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상관을 쓰지 않는다. 말이 거의 없다. 가장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내성적인 경우도 있어요. 상관인데도 불구하고. 병화가 술토 식신을 보면요. 진토 같은 성향처럼 보이지만 완전하게 다른 게 진토는 1을 10으로 부풀리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이 술토는 오히려 10을 1로 축약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토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해 보이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말이 많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진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으로 느끼시면 돼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술토를 보게 되면요. 그럼 사주에 누가 더 관심이 많느냐? 진토가 있는 사람보다는 술토가 있는 사람들이 인연이 훨씬 크게 되어 있다. 정신적인 형태로 확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토는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돈, 뭐 내가 살아가는 거, 부동산, 뭐 주식.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문물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오히려 술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를 저장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화를 정신적으로 수렴하는 에너지 같은 거라서 이런 철학이라던가 뭐 명리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신적인 뭐 학문, 뭐 심리학 같은 거 이런 쪽으로 확 쏠리게 되어 있어요. 진토, 술토 다 있으면은 둘의 성향이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토를 보자고요. 축토. 축토가 병화를 봤다. 예, 이거 뭐예요? 상관이죠. 축토는 진토보다 훨씬 더 화를 급격하게 끌어들인다. 자, 그러면은 마치 정화한테 진토가 있듯이 병화가 축토를 보게 되면요. 얘가 이제 구설, 사건, 뭐 이런 사고들을 일으키는 말실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주의 무인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같이 있으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
이런 상관이 뭔가 이렇게 조절되어 있지 않은 병화일관이 축토가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해요. 아, 얘가 또 말실수하는 거 아닌가? 얘 때문에 나까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상관 같은 거예요. 반드시 목이 있어줘라. 없으면 차라리 금이라도 있어줘라. 금이나 목이 있어야 이 축이라는 이 흉물스러운 글자를, 흉물스럽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얘를 사회적으로 그래도 잘 조절해서 쓴다고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목이나 금만 있으면 뭐라도 된다고요. 근데 이런 사주가 목이나 금이 아예 없다 이러면은 이제 직업적으로 뭔가 완성이 잘 안 되는 구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한테는 대운이라는 것도 있고 세운이라는 것도 있죠.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조절만 된다 그러면은 이 상관을 잘 구슬려서 바꿔서 쓴다. 근데 그냥 오리지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얘가 진토에 비해서 훨씬 더 사건 사고를 크게 불러옵니다. 이 화를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묶어요 이렇게 확. 이게 숙이 흉물스러운 게 아니라 병화 입장에서 끌려 들어갈 때 상관으로 작용할 때 이제 흉물스러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축토 있는 분들 또 이제 정축은 어때요? 정축. 정화한테 축토는요. 얘는 마치 블랙홀 같아요. 식신인데 얘가 블랙홀 같다. 그러니까 축은 묶고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에너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축토가 빛마저도 끌어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빛마저 끌어들여서 탈출 못하게 하는 건 블랙홀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호심이에요. 소호심. 겁, 위축. 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 축이 있는 구조에서 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이런 구조들이 된다. 네,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이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화일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1순위가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기지로 화만 있어도 정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화가 있다고 해도 식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끌려 들어가잖아요. 기지에 사오미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축토가 자꾸 끌어들이는데 물론 이제 미토 같은 게 있으면은 충기해서 날려버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사화하고 오화 같은 게 있어 버려봤자 정화한테 힘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식신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목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목극토, 그 다음이 목생화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처음에는 소심한 듯이 위축되어서 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점점 밝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밝아지고 이런 거에서 점차 벗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듯하다. 착하다라기보다는 착한 듯하다. 소심해 보인다. 이렇게 자기 표현도 막 잘할 것 같죠. 식신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식신이니까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영상에서 식상은 자기 표현입니다 라고 이제 옛날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정축일주도 식신이니까 표현 잘하겠네. 아니라고요. 표현을 하려고 여기는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간다. 이게 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걸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주변 환경에 이렇게 동요되는 형태의 글자가 축토 식신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미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들뜨게 하죠. 식신인데 들뜨게 얘는 오히려 이 안에 뭐를 품고 있어요? 사, 오, 미라고 하는 계절을 거쳐갖고 미 중에 정화가 있잖아요. 이거는 식신이지만 마치 비겁 같아요. 비겁이니까 뭐예요? 비겁에 있는 사람 특징 자신감, 깡 이런 것들이 높죠. 자존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토 식신을 본다. 들떴죠? 들뜨니까 저지르죠? 가장 큰 특징 일단 저지르고 본다. 끝까지 안 가죠? 그래서 정화하고 미토의 특징은요. 중도하차를 잘해요. 작심삼일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내에서 중도하차하고 작심삼일 안 하게 하는 게 뭐냐? 결국엔 이런 화의 에너지예요. 사화, 오화 이런 게 있어서 화생토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도 이렇게 결과를 잘 내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크죠. 뭐 목이 있어도 뭐 문제될 건 없겠죠. 목이 있으면 이제 들뜨게 하는 에너지를 조절을 해가지고 할지 말지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니까. 그래서 정축과 정미가요 완전히 반대예요. 정축은 위축 들어있고요. 정미는 막 들떠가지고 여기저기 막 거기는 그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떠들고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막 종치잖아요. 종치던가 아니 합주기가 됩시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소곤소곤하는 애들이 이런 타입이에요.
정화, 미토, 식신을 가지고 있는 이 들뜬 게 잘 안 가라앉아요. 아주 강한 수를 보던가 수를 봐서 아예 빛으로 아예 확 바꿔버리던가 아니면 화생토로 이렇게 열을 확 줘가지고 이런 들뜬 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정미일주들은요 스위치 하나만 딱 건드려 주면은 일단 뭐든지 시작하는 에너지로는 굉장히 좋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밝아요, 사람이. 밝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잘 위축도 안 들고 자신감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뭐 병화가 미토 같은 걸 봐요. 이게 상관이죠. 병화도 상관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식상 중에서 가장 참견을 잘하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 이 개입의 여지가 크다. 아, 물론 이제 뭐 진토 같은 게 있어도 개입을 잘하기는 해요. 진토 같은 게. 근데 진토는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입을 하는 게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참견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화가 강하잖아요. 비겁의 에너지잖아요. 비겁 플러스 상관. 참견쟁이에요. 참견쟁이. 관심이 많다, 남의 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미토는요. 주변에 상당히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는 일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크게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오지랖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상관들은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목이 있어서 목이 이렇게 해서 상관을 눌러줘야 돼요. 어쨌든 상관을 눌러줘야 내가 이걸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해요. 근데 이게 목이 없어버리게 되면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요. 뒤탈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그 두 글자만 가지고 보는 이제 식신상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미가 그런 들뜨게 만들고 개입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가 강해버리게 되면은 이 수가 미의 그런 열기를 잡아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특징이 확 사그라들겠죠. 아니면 지지에 묘 같은 게 있어서 묘 같은 게 이제 목극 토를 한다 그러면은 또 미의 들뜬 에너지를 일정 부분 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합되는 거에 따라서 변수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제 말이 100% 맞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면 그런 관계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생토가 됐다는 거는요. 화 입장에서는 얘는 빨간색, 그냥 빨간색이에요. 여기 플러스 토를 만나요. 그러면은 찐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토가 하는 역할은요. 채도를 높이는 거죠. 채도의 비약적 상승. 명도도 올라갈까요? 명도는 뺄게요. 채도의 비약적 상승. 조미료로 따지면 토의 맛은요? 감칠맛이에요. MSG죠? 자, 그래서 토를 단맛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5대 맛 중에서 토는 단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감칠맛이라고 보고 MSG의 맛이다, 토는. 그 해당하는 에너지, 해당하는 맛에 그걸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토를 만나야 화가 밝다는 게 어디에서 밝다, 어디까지 밝혀준다, 그래서 어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상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토가 없다, 화일간이, 그러면 이제 노출될 수 있는 병이 있다, 막 정신적인 병이 있다, 이러면 저는 공황장애 같은 게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도 아직 임상이 부족해서 그냥 이론으로 예측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또 그런 임상을 좀 몇 번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화가 토를 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